한여름 무더위를 싹 잊게 만드는 오싹한 공포. 혼령이 깃들어 있다고 해서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유명한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한 곳. 경산 코발트 광산 역시 마니아들 사이에선 성지로 불리는데요. 대체 이곳은 왜 공포의 대상이 된 걸까요? 솔직히 무속인들도 다른 휴가를 가더라도 여기만큼은 절대로 오지 말았어요. 영적인 기운이 세서 모두가 꺼린다는 코발트 광산. 흉흉한 괴담이 수십 년째 떠돌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 뼈까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릴 때는 그 광산에 가면은 전부 사람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과연 이 수많은 유해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괴담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충격적인 증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가 오면은 이 계곡가에 붉은 핏물이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빨래를 모아야 돼. 믿을 수 없는 기이한 이야기들. 그 속엔 가슴 아픈 역사가 숨어 있다는데요. 70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산 코발트 광산의 잔혹한 진실을 만나러 갑니다. 흉흉한 괴담이 떠들고 있는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괴담의 진원지인 광산으로 향했는데요. 스산한 분위기마저 풍기는 이곳. 여기가 바로 의문의 장소 코발트 광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이 완전 잠겨 있네요. 현재 봉인이라도 한 듯 두 개의 자물쇠로 굳게 닫혀있는 동굴 입구.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곳에선 괴담이 시작된 걸까? 마을 사람들은 이 광산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이 코발트 광산에 관해서 네. 이거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릴 때도 거기 가가지고 놀고 이랬거든요. 거기가 좀 이제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무당들이 밤 12시 되면 혼령이 다 나온다. 네. 경산은 가지 마라. 아, 젊은 아들 학생들 있잖아요. 예. 소문 듣고 왔다 가고 거기를 왜 왔다 가요? 공포 체험, 귀신 나온다고. 다시 한번 그곳으로 향합니다. 입소문을 타고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됐다는 코발트 광산. 정말 공포 체험을 하러 오는지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몇 시간 후 바로 그때 웬 낯선 차량이 멈춰서더니 누군가가 광산 앞으로 다가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리저리 사진 찍느라 분주한 모습. 실제로 인터넷상에는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체험 영상이 가득합니다. 사실 코발트 광산이 이처럼 공포의 무대가 된 데는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이라는데요. 지금은 병원이 들어선 자리, 과거엔 여러 공장이 있었답니다. 여기에서 공장 같은 게 있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원래 안경 공장이었습니다. 안경 공장? 유리도 다 깨져 있었고 이제 어색하게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여기가 안경 공장이 세워지기 훨씬 전에 섬유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 사장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자기 공장에 불을 질러갖고 사람들 수십 명이 다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바로 그 안경 공장인데 그 공장 안에 뭔 기숙사가 있었나봐. 직원들이 다 자고 있는데 사장이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불을 질러서 막 사람들 수십 명이 다치고 본인도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확인되지 않은 끔찍한 사건 사고의 원인이 바로 광산 때문이라는 괴담들. 그때 지금 형님 뭐 하십니까? 카메라 여기 왜 갖다 댑니까? 그럼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아 예. 저는 저 KBS 제보자들 팀에서 왔는데요. 여기는 그냥 공포 체험을 한 곳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 공포 체험하러 온 건 아닙니다. 공포 체험은 안 되고. 이해해 주십시오. 남다른 사연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긴 설득 끝에 촬영을 허락해 주었는데요. 드디어 열린 코발트 광산의 입구. 코발트 광산은 일제 강점기 때 전쟁 무기에 필요한 코발트를 채굴했던 곳인데요. 일제에 의해 한국인들이 강제징용된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내부에는 물이 가득하고요. 한여름 날씨와는 무색하게 오싹한 한기가 느껴집니다. 금방 안경이 차는데? 그리고 한쪽 가득 쌓여있는 자루들과 작업 도구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것도 좀 뼈조각 아닙니까? 예? 뼈조각. 뼈 자국이요? 뼈죠? 예, 사람 뼈입니다, 이거. 이거 뼈 이것도 뼈고. 예, 아 뼈가 이렇게 막 굴러다니네요. 예. 그리고 그 속에서 묻혀가지고 자꾸 물이 시켜 내려가니까 네. 뼈가 자꾸 나오잖아요. 네네. 이를 많이 박혀가 있으면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와. 직접 눈앞에서 사람 뼈를 발견하는 믿기 힘든 상황.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는 이거 뭐 하는 곳입니까? 4평쯤 되는 여기에서 400구를 발굴을 했다. 여기가 예, 예. 그 400구가 발굴된 장소입니까?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좀 한 사람의 몇 배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물이 꽉 차여갔는데 이 밑에 물을 다 퍼내고 나면 전부 다 유해입니다. 여기도 지금 유해가 많이 있을 거라고 유해 보고. 많았지. 그리고 이제 추정상으로는 3,500구인데 아직까지 이 산속에는 3,000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저는 위험하기 때문에 발굴을 못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유족들이 와가지고 다 발굴하지. 내 부모 시신인데. 네네. 무슨 이유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차가운 곳에 잠들어야 했을까요? 나정태 씨 역시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아버지 함자입니다. 수명을 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국가에 또 희생이 되었잖아요.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그건 잘못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죠.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됐던 민간인 학살 사건. 전국 최소 169곳에서 집단 학살이 이뤄졌는데요. 코발트 광산 희생자만 3,5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을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조심하세요. 90년대 후반 아무도 코발트 광산에 관심을 갖지 않던 시기, 적극적으로 이를 취재를 했던 최승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보이면 모르겠지만 여기가 수직구래요. 여기가요? 예. 과거 코발트를 운반했던 수직굴, 이곳에서 바로 3개월간의 대학살이 시작됐습니다. 이 굴 여기 앞에 여기 굴 입구에 8명을 포성줄로 묶어가 씌워서 건너편에서 총을 쏴갖고 이 밑으로 빠뜨렸던 거죠. 총을 맞고 58m의 끝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떨어져야 했던 희생자들.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가늠도 못할 정도로 유해가 가득 쌓였고 계속 밀려내려가서 제작진이 직접 들어가 봤던 수평 2굴 외에도 지금은 사유지가 된 수평 1굴, 그리고 이 모든 아픔의 시작인 수직굴까지 곳곳에는 그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발굴은 2005년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시작됐는데요.
의대에서 뭐 해부학 실험한다든지 그리고 뭐 인고를 갈아 먹으면 낫는다 이런 미신 때문에 이 두개골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발굴 현장은 그야말로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고인이 돼서도 계속됐던 고통,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악몽 같았던 학살의 그날. 거기에 그 광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이 됐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발굴도 하고 했습니다. 아 예. 옛날에 그 막 사람들 막 떨어뜨려 죽이고 했잖아. 새끼 줄 못 가가 막 떨어뜨렸잖아. 예, 맞습니다. 마을 최고령 주민은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우리 차에 싣고 가는 것도 보고, 차에 싣고 그거 갖다 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뭐를 택했습니까? 아 직접 보셨어요? 아이고. 직접 보셨어요? 그요? 아이고 그러면 그때 잘 기억 좀 해봐 주세요. 초로가 있습니까? 초록에. 거기다가 안에 총 안에다가 초록 안에다가 싣고 가세는 전부 시아치들 총 들고. 그러니까 총 들고 막 좀에서 끔찍하게 막 집었고 원대스 저래 보면 그 굴 앞에 거기 나를 바로 차가 나왔다 하지 내 직접 뭐 매입해가지고 뭐 날 잡아가면 내가 더 좋다. 그러면 막 총을 쏘. 청하이군 위에 뭐가 미리였겠습니까? 솔다 그거 미리였겠습니까? 타타타타타타 그랬는데 그런 말이야. 제법 그 쌤이가 얼마나 깊은가 모릅니다. 제가 그때 듣기로는 이 포성줄을 쭉 여러 명을 이게 묶어 가지고 앞에 한두 명 쏘면 그냥 쭉 따라가 떨어져 끈답니다. 제가 그때 어릴 때 그것을 들었거든요. 1, 2, 4 안 쏘더라도 한 명 한 명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에 느끼는 사람 거기서 쏘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 밑에 뭐 시체가 하도 많으니까 쿠션이 많을 거 아닙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냥 총알 없이 바로 그냥 추록을 바로 부었답니다 사람을. 그러고 우리 어릴 때는 그 광산에 가면은 전부 사람 뼈다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인뿔이 제일 많은 데가 이 골짜기였어요. 너무나도 잔인하게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 그들은 왜 학살당해야만 했을까요? 2016년이 돼서야 세워진 위령탑만이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2달 동안 코발트 광산의 수직 경도에서 인근의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 형무소 재소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빨치산을 했던 사람, 옛날에 남로당 공산당원을 했던 사람들을 교화시켜가지고 이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든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게 바로 국민보도연맹인데 그 민간인 양민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보도연맹원은 그 할당제가 있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보도연맹원들을 각각 지역에서 그 수를 채워야 됐고 이 인원수가 1949년 50년 당시에 서울시 보도연맹원 수만 약 30만 명이 넘을 정도. 매년 여름이 되고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많은 젊은이들이 공포 체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고 하는 코발트 광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6.25 전쟁 당시에 적법한 재판과 절차 없이 무고하게 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된 안타까운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곳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공포 체험의 장소가 되어도 되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4살 때 아버지를 잃은 나정태 씨. 요거는 이제 결정 통제서입니다. 국가에서. 2009년 국가가 발표한 진실규명 결정문. 59년 만에 경산 코발트 광산 사건을 국가 주도의 민간인 학살로 인정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에 몇 살? 26이요. 26. 예. 실제로 아버지께서 북한하고 동조했거나 할 일이 없지. 좌익 활동을 했거나 하셨습니까? 없지. 전혀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내 시책으로 이제 가입을 하면은 살도 주고 또 비료도 한 포대 주고 또 보리살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 한 포대, 밀가루 한 포대 그거에 해가지고 했는 건데. 그렇게 영영 볼 수 없는 길로 가버린 아버지는 그림 한 장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거를 모르겠다 하네. 왜요? 4살 때부터 그래 되어보으니까. 아, 네. 예. 네, 네. 저는 뭐 이런 이야기 좀 그렇지만 졸업장이 없습니다. 네. 초등학교. 네, 네. 그러니까 명이 있다 보니까 왔는 거지. 예.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계획적으로 살는 그건 없어요. 그 시절 보도연맹원의 자식이란 낙인은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는데요. 공부도 취직도 쉽지 않았던 세월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 그리움도 더해만 갑니다. 다른 유족의 사연도 안타깝긴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KBS 제보자들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예. 논에서 일하다가 잡혀간 희생자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금년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둘이 92. 와. 시집 오자마자 남편과 생이별을 한 아내와 갓난아이였던 아들. 이제 천주산에 가는 거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아주 그만 산인데 거기 아마 옛날에 뭐라 합니까 반기차이라 하나. 낮에는 거기 숨고 밤에는 이제 내려와가지고 총을 갖다 대면서 양식 내놔라. 뭐 신분 시키고 일어나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안 할 사람 있으면 살라고 그래 뭐 몇 분 뭐 신부름 하고 아마 그랬는 것 같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아파옵니다. 내가 아버지는 언제가 돌아올기다 온다 찾아온다. 전에 KBS 방송국에서 처음 이산가족 찾기 그 한창 때 계속 봤습니다. 혹시나 나오실까 싶어서. 미얀마 나올까봐 봤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 예. 혹시나 이산가족 찾기에 나오실까 봐서 그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그러셨군요. 아이고, 그럴 정도셨어요. 처음 모르셨네요. 예, 몰랐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일에 돌아가신다고는 몰랐습니다. 올라가기 있어. 어디 위대 있는지 어디서 일사를 있는 거라. 꽃다운 나이에 홀로 된 아내. 깊이 팬 얼굴 주름이 70년 세월의 원통함을 말해주는 듯한데요. 남편의 얼굴은 그 시절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남아있어 더욱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 할 것도 제대로 없고 뭐 한이도 왜 됐나 뭐 한평상인데 뭐. 한평생 억지로 남편을 잊으려 애썼던 시간. 그 마음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사건에 대해 입을 열기까지 50년. 국가에서 유해를 수습하기까지 57년이 걸렸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진실을 알게 된 유족들. 하얗게 새버린 머리 위로 기나긴 세월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저 아바이는 어디 갔는고 안 오는고 어제도 안 왔고 집에 안 왔다 이건데 경찰서 갔구만. 오늘 아침에 새벽에 스리코터 타고 저 고바르트 광산에 갔다는 말. 그러고는 그 길로는 행방불명이었어요. 힘든 거는 말도 못하죠. 아버지가 죽은지 살았는지 우리 3살 되니까 얼굴도 모르는 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어요. 그때 나이가 제가 8살. 그 군인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잡으러 온 그 기억이 있거든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그 전에 아버님이 그 마을에 이장을 하셨거든요. 마을에 이장을 하시다 보니까 야간에는 그 이제 빨리산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음식물을 달라, 뭐 의료품을 달라 이래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이제 주고 그리 했었죠. 아버지 나이가 23. 돈 농사를 지었고 했는데 논에 그 이제 일을 하러 나갔는데 그때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경찰이라든가 CIA 등 이런 사람들이고 뭐 조사할 게 있다고 그 지서로 연행대에 갔다 갔던데 그때 그 길로 나가서 그 길로 소식도 끊기고 뭐 우회된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뭐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현재 유족회는 15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억울하게 희생된 3,500여 분의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남깁니다. 3D로. 요거는 저기 총구멍이 아닙니까? 총구멍에 맞은 자국이. 희생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하나하나 남겨온 기록들. 유족들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유해 작업은 모두 중단된 상태입니다. 학살 될 때부터 가면 전부 다 완전 부서져 버렸잖아요. 그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잖아요. 발굴을. 유족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유해를 편히 모시는 것뿐. 작년엔 안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20년간 컨테이너에 보관했던 유해 80여 구를 세종시 추모관에 임시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해 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여기 KBS 제보자들 팀입니다. 이 유해 발굴을 해 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20년 5월 20일자로 그 진실화해위원회 그 활동을 재개하는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유해 발굴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조속히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해서 앞으로 좀 더 그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전쟁 후 70년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유해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명예를 회복해주는 것, 그것이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사죄하는 방법일 겁니다. 아무리 전쟁 상태라 하더라도 총을 들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 재판이나 적법한 절차 없이 마구잡이로 집단 살인을 하는 것은 엄중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을 자행한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찰이고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국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숙고해야 할 때입니다.